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순열과 조합 파트의 스텝 3, 1등급을 넘어서는 종합 사고력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보시면 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요. 자, 봤더니 집합 A가 주어져 있는데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집합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요. 어떤 게 성립하나 봤더니요. 바로 FFA 요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A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 함수 개수를 구해봐라. 자, 근데 A가 정의역인 동시에 공역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때 함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A에 대해 성립하니까 요 A 집합에 있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즉 다음과 같이 식을 놓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되면 여기 1, 2, 3, 4, 5에 대해서 다 성립할까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자, 항등 또는 크로스라는 거를 정리하고 내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돼요. 뭐냐? 항등에 해당되는 대응이거나 아니면 크로스에 해당되는 대응이면 됩니다. 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함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 집합이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A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있고요. 또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자, 함수를 볼 텐데 항등의 구조면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구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로스가 없는 경우 한번 볼게요. 크로스 없이. 자, 크로스는 0쌍이 나온다. 없다. 즉 전부 다 항등에 해당되는 거. 즉 1은 1에 해당되고요. 2는 2, 3은 3, 4는 4, 5는 5에 해당되는 이런 모습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1을 대입하면요. 여기 성립하죠. 그쵸? F1이 1이고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하나만. 자, 이렇게 하면 F1이 1이잖아요. 그렇다면 F1은 또 1 이렇게 해서 자, 여기 A 자리에 2를 넣든 2를 넣든 3, 4, 5 다 넣어도 성립하겠죠. 이렇게 항등의 모습이 있습니다. 크로스는 안 나오는 이렇게 되는 게 한 개의 모습이 나오겠고요. 두 번째. 그럼 크로스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로스 대응이 한 쌍 나오는 경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자, 1, 2, 3, 4, 5에 대응되는 모습을 볼 텐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3이 3으로 안 가고요. 예를 들어 3이 4로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이걸 만족할까라고 한다면 3이 4로 가면 4가 3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식을 만족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자, 여기 결과적으로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F3이 4로 갔죠. 그다음 이 F4가 3으로 다시 가줘야만 다시 처음에 대응되는 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3이 4에 대응되면 4는 자연스럽게 3한테 가는 크로스 대응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들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 5개 숫자 중에서 서로 크로스를 할 바로 요 두 개를 뽑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함수 크로스 한 쌍이 나오는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개의 수 중에서 크로스 대응을 할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바로 10개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럼 크로스가 두 쌍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 크로스 두 쌍.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A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또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대응할 텐데 크로스 대응하도록 할 건데 두 쌍이 나오도록 할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1이 3으로 대응됐다. 그러면 3은 당연히 1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또 4가 5한테 대응됐다. 그러면 5는 4한테 가야 되고 그럼 남은 하나는 크로스할 짝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갔습니까? 자, 이 상황을 보자면 이런 함수 개수는 어떻게 나올까라고 한다면 마치 요 5개의 숫자 보이세요? 5개의 집합 A에 있는 수를요.
우리가 조분할을 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자 2하고 3이 크로스된다는 건 하나의 조로 생각해 보세요. 4, 5가 서로 크로스된다는 건 하나의 조. 즉 1, 3이 하나의 조고 4, 5가 하나의 조야 라고 한다면 자 5개의 수를 2개, 2개, 1개 이렇게 해서 조로 분할하는 조분할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짜리로 묶인 애들은 서로한테 크로스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분할만 딱 해주면 알아서 서로가 크로스 대응하는 거죠. 자동으로 대응을 하니까 제가 대응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분할만 딱 해주면 알아서 자기 짝을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분할 문제죠. 5개 중에 2개 뽑고요. 자 이제 남은 3개 중에 2개 뽑고 남은 1개 중에 1개 뽑는 건데 요 2개, 2개 이렇게 숫자 똑같을 때는 우리가 2 팩토리얼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자 5C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10이죠? 3C는 3이고요. 거기다가 2분의 1까지요. 그러면 15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개, 10개, 15개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함수 개수는 1, 10, 15 이렇게 더해서요. 바로 26이 나오는구나. 바로 26개가 정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요. 바로 2번 합성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응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다? 바로 항등 또는 크로스다라는 거. 항등 대응 혹은 크로스 대응이어야 됩니다. 라는 건 반드시 암기한 상태로 유형 정리를 해서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이해갔죠? 자, 여기서 스텝 3를 조금 더 어렵게 가볼게요. 1번도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또 더 어렵게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 쌤이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하고 관련된 거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3번 합성해서요. 3번 합성했는데 자기 자신 2번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 집합 안에요. 원소가 3개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간단해져요. 이 3개가 어떻게 대응되면 이렇게 3번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될까라고 한다면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 순차 대응이면 됩니다. 순차 대응 뭐냐? 순서대로 차례차례 대응되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1이 어떻게 고를 수 있냐? 물론 순차 대응이어도 되고 또는 항등 대응이어도 돼요. 항등이어도 됩니다. 즉 케이스를 골라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항등이에요 라고 한다면 성립해요. 아까 2번 합성에서도 자기 자신 나왔죠. 근데 이건 몇 번 합성해도 이런 모습이라면 당연히 여기다 2를 넣으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2 넣어도 성립하고 3 넣어도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항등에 해당되는 경우 1개. 그럼 두 번째 자 순차 대응 나오는 거 볼까요? 항등 말고 순차적으로 대응되는 순차 대응은 몇 개나 나올까라는 거 보시면 자, 1, 2, 3 원소 3개 1, 2, 3 이렇게요. 이렇게 순차 대응한다고 보시면 자, 1이요. 1 자기 자신한테 가면 항등이니까 그거 말고요. 자, 1이 2한테 간다고 해볼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2는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2는 그 다음 수한테 가야 되고요. 3은 그 다음 수가 없죠? 그럼 처음으로 돌아서 이렇게 순차 대응하면 돼요. 그럼 하나 넣어 드릴까요? 뭐 어떤 숫자를 넣든 다 됩니다. 뭐 2 같은 거 하나 해볼까요? 어떻게 되냐? F2는 누구한테 가요? 3한테 가죠. 그래서 F3이고요. 자, F3은 누구한테 가요? 다시 1한테 가죠. 다시 1은 누구한테 가요? 2한테 가죠. 처음 2로 시작했는데 2로 끝났네요. 이렇게 순차 대응하면 어떤 수를 넣든 이렇게 된다. 그럼 순차 대응하는 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이렇게 1이 2한테 가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알아서 연결되잖아요. 근데 꼭 1이 2한테 가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즉 1이 3한테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3한테 대응이 된다면 차연석의 2는 그 다음 수 1, 3은 2한테 가도 이렇게 요 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이 2한테 가는 경우 혹은 1이 3한테 가는 경우 이렇게 몇 개? 2개.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원소 3개짜리 A집합에서는 총 3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간단하게 나오진 않고요. 자,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에서 집합 A를 뭐라고 했죠? 1, 2, 3, 4, 5라고 했죠? 이렇게 원소가 3개가 아니라 5개 주어진 상태에서 F, F,
fx 세 번 합성한 게 자기 자신에 대응되도록 하는 함수 개수를 좀 구해봐. 이렇게 나오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차피 이게 나오면 항등 또는 순차 대응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시면 좋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등으로만 나오는 경우 있겠죠. 항등만 있는 경우. 그럼 어떻게 나오냐? 자, 좀 전에도 그림을 그려봤듯이 A에서 A로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 1, 2, 3, 4, 5 1, 2, 3, 4, 5 다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게 뭐 3개 합성하든 4개 합성하든 이런 경우는 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등에 해당되는 경우 1개.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대응한다. 순차 대응. 아까 몇 개였어요? 자, 세 개가 있을 때 세 개가 서로 순차 대응하면 요 식이 만족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 개가. 자, 여기서 순차 대응하는 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세 개가. 그러면 지금 보세요. 1, 2, 3, 4, 5 중에서 세 개의 수가 순차 대응의 형태로 가면 됩니다. 즉, 셈이 하나 뽑아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2, 4, 5 니네 순차 대응해 라고 한다면 2가 어디든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만 안 가면 됩니다. 대신 2, 4, 5한테만 가야 돼요. 자, 2, 4, 5끼리 너네 순차 대응해 그러면 2가 2한테는 못 가죠. 그러면 저 4한테 갈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4는 5한테 가고요. 5는 2한테 자동으로 갑니다. 이해 갔어요? 너네 순차 대응하는 조야 라고 조를 딱 뽑아주면 알아서 순차적으로 가는데 물론 2가 4로 안 가고 2가 5로 간다면 얘가 달라져. 그쵸? 그러면 4가 다시 뭐 2로 가겠고 5가 4로 가겠죠. 이해 갔습니까? 말로 하면 헷갈리나요? 하나 더 그려드릴까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함수 개수를 좀 볼까요? 자, 역시나 너네 순차 대응해 라고 2, 4, 5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너네는 순차 대응하는 애들이야 라고 한다면 2가 꼭 4로 안 가도 되잖아요. 2가 누구한테? 5로 갈 수도 있더라. 그러면 4는 2로 자동, 5는 4로 가면.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가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가겠다. 그러면 어떤 수를 여기다 넣든 이제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순차 대응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개가 순차 대응해야지만 요 등식이 만족한다라는 거. 선생님 이게 네 개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네 개가 순차 대응하면 돼요. 이 다섯 개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섯 개가 여기서 뽑아서 순차 대응하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자, 세 개까지만 내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뭐 네 개, 다섯 개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 개짜리까지는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됐냐? 쌤이 뽑았죠? 이렇게 세 개. 너는 순차대응하는 조를 뽑아야 돼요. 세 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 다섯 개 중에 몇 개 뽑기? 세 개 뽑기. 자, 그래서 우리는 2, 4, 5를 뽑았을 때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다. 근데 2, 4, 5 너네 순차대응해 라고 뽑았다고 해서 여기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냐? 2가 갈 수 있는 데가 4로 가는 경우도 있고 5로 가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의 순차 대응이 나오니까 세 개를 뽑은 다음에는 걔네가 대응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올 거다. 이해 갔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은 어차피 자기 자신한테 가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C 2하고 똑같죠? 그러면 얼마죠? 10이죠. 곱하기 2니까 20, 그래서 20개다. 아, 그럼 정답을 보자면 한 개 20개니까 결국은 21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유형으로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어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에 의해서 나눠지는 원이 있다. 자, 이 직선과 이 직선하고요. y축에 의해서 나눠지는 원이 있대요. 자, 그 원이 x-1의 제곱, y-3의 제곱 합이 4입니다. 라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부를 원의 내부가 이거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요. 이 두 선에 의해서 이 내부를 자, 보면 서로 다른 4개의 색
이용해서 색칠할 거예요. 4개의 색을 이용해서 색칠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색칠하는 방법 수를 FK라고 했습니다. 얘 색칠하는 방법 수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1, 그 다음에 F3, F5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고요. 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색칠하기 방법 그대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만 잘 그리면 우리가 색칠하기 유형 똑같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림을 잘 그려보죠. 자, 우선 원부터 그려놓고 시작해 볼까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 1,3,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1,3 여기가 지금 중심이 되겠고요. 반지름이 2짜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자면 자, 반지름이 2짜리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 정도면 되나요? 2짜리죠? 쌤이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려니까 어렵네요. 그냥 그릴게요. 자, 2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지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게 원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2짜리고 1,3이 중심이고요. 다만 요 k 값이 지금 1일 때부터 볼까요? 자, 이건 k가 1일 때입니다. 그러면 요 직선이 바뀌겠죠? 그래서 직선이 y는 x 플러스 1을 그어봐야 돼요. 자, y축은 기본적으로 요 원을 구분짓는, 구별하는, 분리하는 선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 요 선을 한번 그어봐야죠. 그러면 기울기 일자리로 이렇게 그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요 y축 그리고 이 직선에 의해서 원 내부가 세 영역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세 영역.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색을 색칠한다고 해보세요. 첫 번째 A부터 색칠할까요? 자, 그러면 A의 색칠 뭐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것부터 원래는 색칠하죠. B부터 색칠할까요?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개의 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는요, B에 칠한 거 제외하고 칠할 수 있으니까 3개. C도 B에 칠한 거 제외하고 칠할 수 있으니까 3개.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6개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됐죠? 자,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요. 이걸 볼게요. 즉 K가 3일 때 그러면 이때는 직선이 바뀌죠. Y는 X 플러스 3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한 부분만 지워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직선을 그어봅니다. 자, y는 x 플러스 3이니까요. 요거 여기. 자, 0,3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요렇게 그어줄 수 있겠죠. 됐나요? 거기다 이제 y축도 이제 하나의 요렇게 구별선이 되는 거니까 영역이 원 내부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이 그냥 순서대로 요걸 A, B, C, D라고 잡을게요. 뭐 딱히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건 없네요. 그래서 F3. 자, 구해보자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 B, C, D 순차적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색칠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D의 입장에서 보는 거였죠. 마지막 D의 입장에서 보면 A하고 C를 고려해야 돼요. 인접하고 있는 게 AC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AC끼리는 서로 인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AC가 서로 다른 색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색일 수도 있죠. 그거에 D가 선택권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가야 되는 거였어요. 맞나요? 그래서 A하고 C가 같은 색일 경우 두 번째, A하고 C가 다른 색일 경우 이렇게 가는 거였죠. 자, 그 가까이 대해서 A, B, C, D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우린 네 가지 색 다 가능하고요. B는 A에 칠한 거 제외하고 3개. 자, 근데 C는요, A하고 같은 색인 경우를 가정했으니까 그냥 A에 칠한 거 그대로 한 가지 갖다 그려야 되겠죠. 자, D는요, AC가 같기 때문에 그 동일한 색 한 가지를 제외한 남은 3개를 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3이니까 여기가 36이 되겠네요. 자, A하고 C가 다른 경우에 A, B, C, D를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AH를 할 수 있는 거 역시 4개고요. B는요, AH란 거 제외하고 3개. 자, C는 A하고 다른 색 칠한대요. 그러면 C는 보세요. 우선 B하고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A하고도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색을 제외한 남은 두 개 중에서. 자, D는요. A하고 C를 고려해야 되는데 A, C가 서로 다른 색이죠. 그러면 A하고 C에 칠해진 두 개의 색을 제외한 남은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12, 그 다음에 4까지 곱하니까 48이네요. 그래서 F3이라는 게 36 또는 48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84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또 이건 지워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요 마지막 k가 5가 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직선을 y는 x 플러스 5를 그어줘야 되겠죠. 근데 y는 x 플러스 5를 그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진짜 원하고 만나는지 안 맞는지 보고 싶으면요. 자, 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서 그게 반지름보다 큰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이게 큽니다. 즉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요 반지름 2보다 커서 둘이 안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하고 안 만나니까 사실상 이 빨간색 선은 이 원을 내부를 구별하는 구별선으로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냥 이 y축 기준으로 두 개, A, B 이렇게만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F5를 구해보자면 AH를 할 수 있는 거 4개, B는 AH라는 색 제외하고 3개, 그래서 12에 해당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36하고요, 84하고 12하고를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게 13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132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원의 반셔 직선 막 주어서 복잡한 도형 문제 같지만 간단합니다. 우리가 색칠하기 유형으로 경우의 수에서 다뤘던 그 유형을 한꺼번에 지금 물어보는 유형이다. 특히나 여기 노란색 구한 거 있죠?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케이스는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요. A, B, C, D, E 이렇게 해서 5명이 함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5명이 함께 꼬리 잡기 게임을 하는데요. 근데 A는 B를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A는 B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 B가 만약에 같은 방에 있다면 B는 A한테 잡혀주고 꼬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요 A, B가 서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자, A가 B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또 C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묶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D를 잡을 수 있어요. 라는 거고요. 자, D는요. D는 E를 잡을 수도 있고 D는 A를 잡을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E는 B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관계들이 쭉 나와 있죠. 잡힌 사람은 잡은 사람의 꼬리가 된다고 하자. 이때 어떤 꼬리가 생기지도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꼬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 핵심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A, B, C, D 5명을 서로 다른 5개의 방, 서로 다른 5개의 방에 배열을 좀 해보자. 배정해보자. 배정하는 방법수를 구해보자라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단 빈 방이 남아 있어도 된대요. 그럼 5개 방에 모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죠.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핵심은 꼬리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A, B 쌤 묶어놓은 거 있죠. A가 B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A, B가 같은 방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쵸? 그럼 B, C가 또 같은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쌤이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은 같은 방에 들어갈 수 없는 애들을 묶어놓은 거야. 꼬리가 생기지 않으려면 얘네들 있죠. 선생님 묶어놓은 애들이 같은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꼬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거에 기준을 잡아볼 텐데 우선 방의 개수를 보자고요. 자, 방 5개를 모두 이용해서 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한 명당 하나씩 쓰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방에 있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누군가 누구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 5개에 그냥 5명을 배열해 보는 거죠. 자, 서로 다른 5개의 방을 그냥 1번 방, 2번 방, 3번, 4번,
5번 방 이렇게 번호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요 1, 2, 3, 4, 5번 요 아래에다가 요 5명 A, B, C, D를 그대로 뚜루룩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5 팩토리알 12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로 가가지고 방을 4개만 쓰겠다라고 해보자고요. 방 4개만 쓸 거면 누군가는 같은 방을 쓸 수밖에 없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 5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5명을 이제 4개의 조. 같은 방에서 만난 애는 우리 같은 조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자, 2명이 같은 방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 1명, 1명, 1명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누구냐면 요 2명이에요. 그쵸? 2명이 같은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2명은 이래서 들면 안 돼. AB가 같은 방 들어가면 안 되고 BC가 같은 방 들어가도 안 되죠. CD도 같은 방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2명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따로 그냥 세셔야 돼요. 그래서 A하고 같은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A하고 같은 방 들어가는 건 B 안 되죠. A, D 같은 방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A는요 B하고 D하고는 같은 방에 있을 수 없네요. 그래서 A, C가 같은 방에 있을 수 있구나. 같은 방에 있을 수 있는 걸 지금 묶어 놓는 겁니다. 위에 거는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되는 애들. 자, 이제 가능한 애들을 묶어 볼게요. A, C 가능하죠? 그다음에 A하고 누구 가능한가요? E 가능해요. 그쵸? 이제 B 쪽으로 가볼까요? B는요. C하고 있으면 안 되고 A하고도 안 되고 그러면 A, C 안 되고 D하고 E하고는 되나? E하고도 안 되네요. 그쵸? B는 유일하게 D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또 누가 있나요? C 볼까요? C는 누구하고 있을 수 있냐? B하고도 안 되고요. C는 D하고도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 C는 뭐 아까 A하고 있는 경우는 했으니까요. C하고 누구? E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D가 이제 B하고 있을 수고 다 했죠?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쵸? D하고 E도 같을 수 있는 애까지. 이렇게 해서 이 2명이 같은 방에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AC가 같은 방 쓰거나 A가 쓰거나 BD가 쓰거나 C가 쓰거나 몇 가지. 자, 요걸 경우로 보자면 이게 4가지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2명이 같은 조로 묶여지는 게 4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요. 4가지는 됐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A씨가 이제 같은 방을 쓴대라고 보시면 AC 말고는 나머지 이제 한 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B가 있고 D가 있고 그리고 뭐 E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죠. 이게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2명이 A씨가 한 조, B 혼자, D 혼자, E 혼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걸 어디다? 그렇지. 요 방에다가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5개의 방 중에 몇 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을 우선은 골라보자고요. 4개만. 그럼 방 4개 고르면 5개 중에 4개의 방 고르기 됐어요. 그 4개의 방 고른 게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자, 1, 3, 4, 5 방을 골랐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누가 들어갈지 이제 배열해 봐야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조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4개의 조를 여기다가 분할, 분배. 말 정정할게요. 분배해야죠. 여기다 드륵 이렇게. 그래서 4개의 조 분배하는 거 4 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하면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4 곱하기 5C4가 5죠. 거기다가 4 팩토리얼 23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480에 해당되는 개수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제 방 4개에서요. 이제 방 또 줄여 볼까요? 이제 방 3개에다가 5명을 한번 넣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 5명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방 3개 넣으니까 같은 방에 들어간 애들을 같은 조라고 한다면 3개의 조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럼 5명을 어떻게 나누냐? 2명 같은 방, 2명 같은 방, 그리고 1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요, 여기 내에서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3명이 같은 방에 들어가고 3명, 1명, 1명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 케이스를 또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핵심은 요 2명이 될 수 있는 거. 네, 이미 우리가 봤죠. 2명이 같은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4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둘둘 한번 묶어 보자고요.
둘둘 묶어보자면 첫 번째 이제 조만 묶는 거야. 아직 배열은 안 했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요 두 명이 A하고 지금 C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AC 말고 A는 뽑았고 이제 C도 뽑았고 BD밖에 없네요. 그래서 AC가 같은 방, BD가 같은 방을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럼 E가 혼자 쓰겠죠. 이렇게. 자, 혹은요. 그냥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A하고 E가 같은 방을 쓴다라고 봤을 때는요. 그러면 A 썼으니까 E하고 A는 썼고 요 BD밖에 안 남네요. 그럼 BD가 같은 방 쓰고 C가 혼자 쓰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면 우리는 C하고 E하고 같은 방을 쓴다라고 볼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C 말고 E 제끼고 C 제끼고 BD 역시나 BD가 같은 방 쓰고 남아있는 애 A가 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공간이 없어 요 위쪽에 쓸게요. 위쪽에 쓰겠습니다. 그 다음 또 AC, A 했고 다 했네요. 여기 더는 없네. 요 가지고 요 네 개 있죠. 이 네 묶음 가지고요. 이렇게 둘둘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배열해 보면 이렇게 케이스가 있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까요? 우선 방을 세개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되죠. 그래서 방 세개를 뽑아 볼게요. 그러면 5개의 방 중에 3개의 방 뽑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거를 지금 나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을 뭐 2번, 4번, 5번 방을 뽑았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라는 거 해보자면 얘들을 한번 방 속에 넣어보자면 이렇게 세 조죠. 이 세 조를 여기다 배열하는 3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이해갔어요? 이렇게 넣는 게. 근데 이런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3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이걸 한꺼번에 다 한 겁니다. 그러면 5C3은 5C2하고 똑같죠? 그러면 10이 되겠고 3팩토리얼 6, 그 다음에 3이니까 180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거 보죠. 3명이 이제 같이 들어가요. 그럼 3명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라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A하고 C는 같이 들어가도 되죠? A2도 되니까 지금 C2도 되니까 AC가 같은 방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AC가 같은 방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외에는 따로 없겠습니다. AC2밖에 없네요. 그래서 AC가 들어가고요. 그럼 나머지 우리는 B하고 D가 각각 한 방씩 쓰고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케이스도 보자면 우리는 방 5개 중에 3개를 뽑고요. 그 3개 방 여기 있죠? 여기다가 요 세 조를 그대로 뜨르륵 나열해 주세요. 3팩. 3팩토리 하면 5C3이라는 게 10이죠. 거기다가 6 곱해서 6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 또는 60이니까 두 개 더하면 24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네요. 방 3개 하는 거는 요 두 개 더해서 240이 나오더라 라는 거. 자, 구한 것쯤 우리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가 480개였죠. 첫 번째가 요 120개예요. 120개. 자, 잘 안 보이네. 자, 다시요. 120개. 아우,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뭐 감기가 너무 심하네요. 자, 감기 걸렸는데 너무 이제 강의 올린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목이 조금 전에 돌아왔을 때 좀 찍고 있습니다. 그냥 좀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그냥 감안해서 좀 들어주세요. 자, 그럼 됐습니다. 이제 방 2개까지 했죠. 그럼 네 번째 이제 방 3개까지 했으니까 방 2개 한번 배열해 보자라는 거야. 방 2개. 그럼 방 2개는 어떻게 우리는 배정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5명을요. 3명, 2명 이렇게 배정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4명, 1명은 안 돼요. 4명은 어떻게든 있어도 이렇게 걸려요. 꼬리 잡기에 걸리니까 4명을 같이 둘 수는 없고 3명, 2명 이렇게 놔야 되고 3명은 아까 보듯이 AC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C를 한 방에 넣고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2명 있죠? 바로 B하고 D인데 BD는 같은 방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봐야죠. 방 2개를 우선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OC 2개 뽑아주세요. 그럼 방 2개가 예를 들어서 뭐 2번하고 5번 방을 뽑았다. 그러면 2번, 5번 방에 누가 들어갈지 얘네들 두 조를 여기다 배열해주면 되니까 2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OC가 10이죠. 거기다 이곱하니까 2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쓸게요. 20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다 나왔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120이었고요. 두 번째 480, 세 번째 240이고요. 네 번째 20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개수로 나눠가지고 반개수 기준으로 나눠서 다 더한 거야. 그러면 86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수 860개가 최종적으로 정답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소 복잡한 문제여서 기준을 잘 잡아주고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보면 오른쪽 그림에 칠각형이 나와 있어요. 설명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칠각형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편 하나 있고요. 이쪽에 편 하나 있고, 그다음 편 하나 있고, 그다음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칠각형인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 뭐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칠각형이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각 꼭지점을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를 A1 이렇게 붙여보고요. 여기가 A2 시계 방향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세 번째 꼭지점, 네 번째 꼭지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해서 꼭점이 일곱 개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일곱 개의 수 1, 2, 3, 4, 5, 6, 7을 여기다가 자 적어 볼 거야. 즉 대응시킬 거야. 여기다가 숫자를.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가 조건을 보시면 각 꼭점에는 서로 다른 수를 하나씩 적는다. 그래서 뭐 A1의 하나의 수, A2의 하나의 수 이렇게 하나씩 적어서 7개를 딱 쓸 거고요. 근데 이제 나하고 다가 핵심입니다.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홀수와 이웃한 두 수. 자, 양 옆에 있겠죠?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적어도 하나는 홀수입니다. 라고 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를 해석해 보셔야 돼요. 즉, 홀수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홀수, 양 옆에 있는 애들을 주의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적어도 하나는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건 안 된다는 거냐면 양쪽에 짝수가 딱 들어오는 경우는 안 된다. 즉, 홀수가 양 옆에 짝수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되지 않는 경우에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짝수와 이웃한 두 수 중에서 짝수와 이웃한 두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된대요. 그럼 똑같은 얘기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짝수가 어딘가 하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양 옆에 숫자가 있을 텐데 그게 둘 다 홀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된다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짝수가 못 붙어 있고 가운데 홀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마치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짝수 사이에만 홀수를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사이에 짝수를 넣죠? 그렇게 된 모습은 안 된대요. 그쵸? 즉 이게 해석해 보면 짝수끼리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끔 홀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짝수끼리는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짝수는 이웃해야 된다. 이런 거죠. 가능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홀수가 있는데 양쪽에 짝짝 들어간 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홀수, 하나는 짝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짝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짝수 입장에서는 이쪽이 홀수니까요. 당연히 여기는 누가 나와야 돼요? 짝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해 갔습니까? 홀수가 결정되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에 지금 홀수가 나와야 되고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짝수가 나왔다면 지금 세밀한 얘기 이해 가시나요? 이 아래 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 해볼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짝수가 가운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양쪽을 봤을 때 둘 다 홀홀인 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짝짝짝 돼요. 그런 것도 되는데 그럼 한쪽이 지금 짝수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하나는. 그럼 짝짝은 이웃하고 있죠. 그럼 홀수 기준에서 양 옆을 또 다시 보자고요.
여기 짝수 나왔는데 그럼 여기가 또 짝수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홀수. 이런 식으로 홀수끼리는 또 짝수끼리는 이웃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걸 분석해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해보니까 짝수끼리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 또 홀수끼리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걸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걸 우리는 파악해냈고요. 그게 핵심이죠. 아, 짝수끼리는 이웃해야 되고요. 홀수끼리는 또 이웃해야 됩니다. 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짝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양옆에 홀수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야. 아, 얘 이웃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쌤은요, 짝수를 기준으로 볼까, 홀수를 기준으로 볼까라고 했을 때 짝수 기준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 짝수가 2, 4, 6, 3개밖에 없거든요. 홀수는 1, 4, 5, 7, 뭐 4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적은 개수를 가지고 한번 기준을 나눠보자면 2, 4, 6 중에서 우리는 짝수가 이웃해야 되니까 여기에 배열을 할 텐데 2하고 4가 만약에 이렇게 이웃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2가 있고 여기 4가 있다. 6은 이웃하지 않고 2, 4끼리만 있다. 그러면 6이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그럼 홀수에 둘러싸여 있겠죠? 나머지 공간은 다 홀수 공간이니까 홀수에 둘러싸여 있으면 얘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두 개만 이제 이웃하면 안 되네. 셋 다 이웃해야 되네. 짝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짝수끼리 모두 이웃해야 되는 거야, 짝수는. 세 개다 보니까. 오케이? 홀수는 네 개다 보니까 두 개끼리 따로, 두 개끼리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짝수는 무조건 다 이웃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 거면 2, 4, 뭐 6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게끔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짝수끼리 세 개가 이웃하게끔 만들어주면 나머지 빈 네 자리에 알아서 남은 홀수들이 들어가요. 홀수 네 개가 이렇게 남은 게 들어가면 홀수끼리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모두 이웃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해갔죠? 그럼 쌤은 짝수 기준으로 볼게요. 짝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세 개의 공간을 골라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파겠으니까 짝수 자리 고르기. 짝수 자리를 고르겠습니다. 쌤은 지금 어떻게 골랐죠? A1, A2, A3 이렇게 골랐죠. 그쵸? 이렇게 연달아 고를 수도 있고, 즉 A1에서 시작해서 따라락 이렇게 세 개 고를 수도 있고, A2에서 시작해서 따라락 고를 수도 있고, 그쵸? A3에서 시작해서 3개, A4에서 시작해서 3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A7에서 시작해서 3개까지 해서 총 7개 자리 중에서 고를 수 있겠죠.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쌤이 A1, A2, A3 자리에 짝수를 배열할게 라고 지금 그려놓은 거죠. 그냥 색칠해 놓은 겁니다. 7가지 케이스 이해 가셨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케이스 중에서 여기다 이제 짝수를 배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짝수 배열 들어갈까? 그럼 이 세 자리에 쌤은 6, 2, 4 이런 식으로 2, 4, 6을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 3팩. 3팩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죠? 짝수 배열. 그럼 남은 공간이 있죠? 남은 공간 쌤이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여기엔 남은 4개의 홀수를 배열하면 되잖아요. 그쵸? 홀수 배열해 볼까요? 그러면 몇 팩? 4팩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기만 하면 실제 계산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3 팩이 6이고요. 4 팩이 24인가요? 이렇게 해서 곱해보시면 1008이 나와요. 그래서 1008개가 바로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자,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5번, 6번, 7번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문제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